인천공항 국내선 카운터에 김영수 할아버지가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74의 나이에도 할아버지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려 애쓰는 모습이었죠. 낡은 코트에 오래된 백팩, 다른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 누가 봐도 소박하고 검소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어요. 공항의 북적거림 속에서 조금은 낯설어 보이는 얼굴로 김영수는 카운터에 다가갔습니다. 부산 가는 비행기, 첫 비행기, 가능한 가장 빠른 걸로 부탁드립니다. 영수의 목소리에는 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한국 방문, 그것도 절친한 친구의 위독한 소식을 듣고 서둘러 온 것이었으니까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은 영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1등석과 비즈니스석은 볼 필요도 없겠고, 그녀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묻어났죠. 가격은 상관없소. 아무거나 빠른 걸로 부탁합니다. 영수가 서둘러 말했어요. 친구를 만나기 위한 일이니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영수를 바라보며 입을 비죽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요. 고급 좌석은 다 매진이고요. 일반석밖에 없어요. 영수가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려는 순간 직원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데요, 할아버지 같은 분은 좀 옆 승객이 냄새난다고 불편하다고 할 수도 있어서요. 어제도 연세 많으신 분 탑승하셨는데 컴플레인 심했거든요. 그래서 2좌석 구매하셔야 됩니다. 규정은 아닌데 민원 방지를 위해 안내드리는 거예요. 영수는 직원의 말에 당황했지만 급한 마음에 아무 말 없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직원은 노골적으로 짜증 섞인 미소를 지었어요. 현금이세요? 와, 간만에 보네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승객들은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고 몇몇은 수군거리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서 뭐라 말하지 않았죠. 직원은 결제를 마치며 말했어요. 다 됐고요. 늦지 않게 탑승만 해주세요. 안내 못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 최정우였어요. 정우는 미국에 있는 친구 스티븐 김의 부탁으로 공항에 그의 아버지 영수를 마중하러 왔던 것이죠. 스티븐은 글로벌 투자사 대표로 정우와는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사이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한국에 가셨어요. 친구분이 위독하시대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스티븐의 간곡한 부탁에 정우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하지만 일정상 정우는 다음 비행기를 타야 했기에 동행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먼저 도착해 영수를 찾던 중 정우는 카운터 쪽에서 직원이 어르신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장면을 목격했죠.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상황인 줄 알았는데 대화를 조금 더 듣자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좌석을 구매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우는 당장 다가가 항의하고 싶었지만 순간 멈칫했어요. 영수가 2장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결제를 마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생각했죠. 괜히 어르신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자. 대신 정우는 직원의 이름표를 메모하고 몰래 상황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증거가 필요할 테니까요. 비행기 출발 시간이 달랐기에 정우는 직접 동행하진 못했지만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공항 VIP 출입 절차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 할아버지의 좌석 배치와 탑승까지 특별히 배려했어요. 정우는 스티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방금 카운터에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정우는 이내 항공사 고위층에 바로 연락을 넣었죠. 정우의 인맥은 꽤 두터웠습니다. 특히 항공업계에선 그의 입김이 상당했어요.
항공사 부사장과 직접 통화한 정우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늘 귀사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스티븐 김 대표의 아버님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어요. 직원이 노인이라는 이유로 두 좌석을 구매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부사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심각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스티븐 김이라면 월드인베스트먼트 그룹의 그 스티븐 김 대표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스티븐 김 대표입니다. 정우가 확인해 주자 전화 너머로 부사장의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항공업계에서 스티븐 김의 이름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그의 투자 그룹은 여러 항공사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었고 이 항공사도 그중 하나였거든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담당 직원은 물론이고 관련자 모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스티븐 대표님께도 정중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한편 김영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줄도 모른 채 부산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죠. 두 좌석을 결제했지만 실제로는 한 자리만 차지한 영수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구름 사이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영수는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전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아내와 어린 아들과 함께 꿈꾸던 미국행. 하지만 출국 직전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렇게 영수는 아들을 데리고 홀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영수는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주유소 알바, 식당 일, 청소부까지. 그가 거절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멋진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을 뿐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힘든 시절이 꿈만 같았어요. 아버지, 저 장학금 받았어요.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한 스티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영수는 아들 몰래 화장실에서 울었던 기억이 났어요. 어르신, 음료 드시겠습니까? 승무원의 목소리에 영수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라고 답했어요. 승무원은 친절하게 물을 건네며 불편한 것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비록 두 좌석에 돈을 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죠.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그에게 이 정도 수모는 견딜만 했습니다. 비행기가 부산에 도착하자 영수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고향 친구 박상철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영수의 마음은 이미 한국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김영수는 간호사에게 박상철의 병실을 물어본 후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상철은 영수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평생의 친구였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두 사람은 형제처럼 지냈죠. 병실 문 앞에 서서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자 병상에 누워있는 상철이 보였어요. 예전의 건장하고 활기찬 모습은 간데없고 야위고 창백한 얼굴만 남아 있었죠. 그래도 상철은 영수를 보자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아, 진짜 왔구나. 상철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미국에서 날아왔다고? 바보같이. 영수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친구 병문안도 못 올 정도면 그게 무슨 친구냐? 어떻게 이렇게 됐어? 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갑자기 그렇게 됐어. 의사들 말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그래서 내가 보고 싶었다. 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미국 가서 고생하는 동안 난 여기서 편하게 살았는데. 영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에 대해, 지난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수는 미국에서의 힘들었던 날들, 아들 스티븐이 성공하기까지의 여정을 담담하게 들려주었어요. 상철은 한국에서의 자신의 삶, 가족들 이야기를 나누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상철이 피곤해 보이자 영수는 일어났어요. 내일 또 올게. 푹 쉬어. 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노인의 손이 마주 잡혔어요.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다시 소년이 된 것 같았죠. 병원을 나와 근처 작은 호텔로 향하며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이상하구나. 내가 이렇게 고향에 돌아올 줄이야. 호텔 리셉션에서 체크인을 마친 영수는 객실로 향했어요.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친구분은 어떠세요? 영수는 아들의 걱정하는 목소리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잘 도착했다. 친구는 많이 안 좋구나. 하지만 내가 왔으니 좀 위로가 될 거야. 이튿날 아침 항공사 본사에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우의 연락을 받은 부사장이 즉시 회장에게 보고했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회장은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는 임원들과 관련 부서장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고객 응대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부사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해당 고객은 스티븐 김 대표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에 임원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그 세계적인 투자그룹의 대표, 그분의 아버지라고요? 마케팅 부장이 놀라서 되물었어요. 맞습니다. 부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더욱이 스티븐 김 대표는 우리 항공사의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직원이 정확히 어떤 말을 했나요? 부사장은 정우가 보내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녹음 속 직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할아버지 같은 분은 두 좌석 구매하셔야 됩니다. 규정은 아닌데 민원 방지를 위해 안내드리는 거예요. 녹음이 끝나자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 차별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더구나 그런 규정도 없는데 말이죠. 해당 직원을 즉시 본사로 소환하세요. 그리고 김영수 어르신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준비하세요. 그렇게 해당 직원은 본사로 호출되었어요. 인사팀장과 법무팀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고객에게 왜 그런 불합리한 요구를 한 건가요? 구체적인 응대 기준이 있었나요? 직원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위생 문제랑 불편 민원 예방 차원에서. 이 말에 부사장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회사에 얼마나 큰 피해가 생겼는지 알기는 합니까? 누가 마음대로 규정을 만들어내도 좋다고 한 겁니까? 직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평소 노인 고객들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대했었지만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건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이제야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해왔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해고는 면하겠지만 정직 처분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김영수 어르신께 직접 사과하셔야 합니다. 인사팀장의 말에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는 가혹한 처벌이었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결과였어요. 한편 부산에서는 김영수가 친구 박상철의 병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상철의 상태는 더 나빠져 있었어요. 의사는 영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아마도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영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철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영수야,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영수에게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친구잖아. 영수는 목이 메었지만 밝게 웃으려 노력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약속 기억나? 서로 끝까지 함께 하자고. 상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나? 넌 항상 약속을 지키는 놈이었지.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 좀 피곤하구나. 잠시만 눈 좀 감을게. 그날 오후 상철은 영수의 손을 잡은 채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영수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슬픔이 그를 압도했지만 동시에 마지막 순간까지 친구와 함께할 수 있었다는 위로가 그를 지탱해 주었죠. 병원을 나오는 영수의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항공사 본사 직원들과 그 직원이었어요. 그들은 영수를 보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수 어르신, 저희가 잠시 시간을 좀 빌려도 될까요? 항공사 부사장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당황한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병원 근처 조용한 벤치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부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저희 항공사를 이용하시던 중 불쾌한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영수는 부사장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있었던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일로 이렇게 오시다니. 별일 아닙니다. 부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이 아니라뇨. 저희 직원이 어르신께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게다가 존재하지도 않는 규정을 만들어 두 좌석을 구매하도록 한 것은 사기에 가까운 행동이었죠. 부사장은 정중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 이 직원이 과거에도 비슷한 행동을 했던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직원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죠.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미국에서 겪었던 수많은 차별과 무시가 스쳐 지나갔어요. 어떤 식당에서는 들어가지도 못했고 어떤 상점에서는 영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영수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늙은이도 보통 사람 취급은 해줘야 하지 않겠나? 영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난 친구랑 더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 방해는 하지 말아주게. 직원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부사장이 다시 한번 영수에게 정중히 사과했어요. 어르신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두 좌석에 대한 비용은 물론이고 어르신의 불편함에 대한 보상금도 준비했습니다. 부사장은 봉투를 건넸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은 필요 없소. 다만 내 친구 장례에 좀 도움을 주시오. 나 혼자서는 어렵겠소. 부사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항공사 직원들의 도움으로 박상철의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영수는 마지막까지 친구의 곁을 지켰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은 이런 분에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던 것인지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미국 귀국날 인천공항의 출국장 앞에는 스티븐 김이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최정우는 미소를 지었죠.
그는 스티븐에게 이번 일의 전말을 모두 이야기했고 스티븐은 깊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아버지, 스티븐은 영수를 발견하자마자 달려가 안았어요. 스티븐은 당장 전용기를 타고 올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부담스러워할 것을 알았기에 정우에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직접 아버지를 모시고 가고 싶었어요. 아들, 이게 웬일이냐? 바쁜데 직접 오다니. 영수는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스티븐은 아버지의 짐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속상하셨죠? 정우 사장님께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수는 웃었어요. 내가 미국에서 별의별 험한 일 다 겪어봤는데 그게 대수겠니? 그래도 오랜만에 고국에서 좀 서럽긴 하더라. 그리고 덧붙였죠. 그래도 아들 하나 잘 키운 덕에 든든하다. 이 말에 스티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 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를 모실 차례예요.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영수의 손에는 이번엔 아들이 직접 끊어준 1등석 티켓 한 장. 그 옆엔 아버지의 짐을 들고 함께 이동하는 스티븐. 둘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카운터에서 영수에게 무례했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수 앞에서 멈춰 선 후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텐데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영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다음부터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게나. 스티븐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버지의 너그러움에 감동했어요. 마지막까지도 다른 이를 용서하고 가르침을 주는 아버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싶었죠. 비행기에 오른 두 사람은 나란히 1등석에 앉았습니다. 스티븐은 아버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께 베풀 차례예요. 이제 좀 쉬세요. 영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것이구나.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야. 그리고 그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동안 영수의 마음은 이미 고향의 친구와 함께 영원히 남아있는 듯 했어요.